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파악된 글래스 기판 생태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글래스 기판하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CPU 기술이지 싶어요. 근데 CPU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글래스 기판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글래스 기판의 일반 현황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공정들이 글래스 기판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거기에 장비들은 어떤 회사들이 지금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일단 복습부터 좀 하면, 작년 9월에 인텔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2030년 이전에 GCS, 그러니까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를 양산 적용하겠다. 이거가 무어의 법칙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기판을 수직 구조로 보면, 이게 반도체가 두 개를 한 번에 패키지 한다고 봤을 때 이게 FCBGA라고 하는 기판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심부를 딱 보면 플라스틱, 그러니까 FR4라는 소재가 코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이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형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 가운데 코어를 유리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걸 대면적화 하는데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한 번에 패키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고미세화, 그러니까 라인 앤 스페이스라 그러죠. 패키지 기판의 어떤 배선폭, 이거를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 별로 눈여겨보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인텔이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반도체 패키지 분야에서 굉장히 리드를 해온 회사예요. 리드 프레임도 있고 세라믹, 유기, EMIB, 이게 한 15년 주기를 두고, 정확하게 15년은 아닙니다. 이게 대략 15년 주기를 두고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는 게 사용될 거라는 거고, 이게 대략 보면 2030년 이전, 그러니까 2029년 아니면 2028년 이렇게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바뀔 거라는 거죠. 시계열로 보면 지금이 2024년 이제 연말이고, 인텔이 작년에 이제 양산 적용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2023년 9월입니다. 이게 2029년, 2030년 요때를 이제 타깃으로 얘기했던 거죠. 이때 AMD하고 인텔이 이제 양산 적용할 거라고 업계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전에도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이 DMP가 신코덴키라고 하는 일본 그 기판 업체를 우리가 여러 회사를 규합해서 인수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고, 앱솔릭스 SKC 자회사가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을 착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인텔이 글래스 코어 기판을 이제 양산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이 앞에 뉴스들도 이제 좀 더 주목을 받는 거죠.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삼성전기가 올해 이제 세종시에 파일럿 라인을 이제 구축을 했고, 글래스 코어 기판 양산 목표는 삼성전기는 2026년입니다. 앱솔릭스는 2025년 중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돼 있고요. 보통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글래스 코어 기판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혹은 뭐 할 것 같다라고 한 회사들을 저희가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 중에 사실 지금 확정된 거는 이 유리 원장 정도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개 회사 말고는 글로벌리 그 프리시전 글래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가 아마 공급을 하게 될 거고, 아마도 지금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닝 아니면 쇼트가 제일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회사들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이제 이 TGV 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죠. 사실 이 기판 제조나 장비, 소재, 이 회사들은 다 기존의 어떤 PCB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이 존재감이 있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TGV 회사들은 그동안에 반도체 쪽에서 별로 그렇게 이름이 있었던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 TGV는 글래스 기판 생산 기술의 한 8할? 뭐 8할은 좀 너무 갔으면 한 7할, 6할?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앞에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반도체 업계가 사용하던 패키지 기판하고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른 건 딱 하나죠. 이 가운데 코어를 플라스틱을 쓰느냐 아니면 유리를 쓰느냐. 그래서 이 가운데 구멍을 뚫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다를 거란 말이죠. 유리를 뚫는 거하고 플라스틱을 뚫는 거하고. 왜냐면 유리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이 TGV 공정이라는 건 결국엔 유리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고,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회사들이 TGV 전문 업체들입니다. 자, 유리가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유리가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딱딱한 어떤 표면에 구멍을 뚫게 되면, 예를 들면 두부나 이렇게 물렁물렁한 표면에 뚫는 거하고 좀 다르죠. 구멍을 뚫을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실금이 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실금이 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구멍만 싹 뚫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게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유리 기판이라고 보면 여기에 레이저로 한번 때립니다. 레이저로 한번 때리면 이 부분에 살짝 데미지가 가요. 요 레이저를 한번 맞은 곳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강한 알칼리액이나 강한 산성액에 담그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렇죠. 사람도 맞은 데 한 대 더 맞으면 2배 아픈 게 아니고 한 서너 배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리도 레이저로 한번 딱 때리고 나서 이게 구멍이 실제 뚫리는 건 아닙니다.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나서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담그면 이렇게, 물론 다른 데도 조금 좀 깎여 나가겠지만 거기가 깎여 나가는 속도보다 구멍이 깎여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 TGV 홀들이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패키지 기판, 일반 패키지 기판하고 사용하는 거랑 제조 공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안에 일단 메탈층을 채우고 구리를 도금을 하고 그 뒤로 이제 ABF라고 하는 그 회로를 빌드업 하는 데 쓰는 일본에서 만드는 필름이 있거든요. 그 필름을 앞뒤로 붙여가면서 회로를 빌드업한다. 이렇게 쭉 고다층으로 쌓을수록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회사들의 장비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레이저로 한번 때리는 요 과정에서는 국내 회사인 피롭틱스하고 그 해외 기업이죠. LPKF의 레이저 장비가 고려가 되고 있어요. 특히 피롭틱스의 장비는 그 SKC 앱솔릭스 쪽에서 이제 아주 유력하게 쓰고 있는 회사고요. LPKF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디에 지금 양산용이나 아니면 파일럿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는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겁니다. 딴 데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회사가 가장 크게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로 때리고 나면 아까 강산이나 강알칼리 용액에 담근다고 했었잖아요. 그 장비는 FNS 테크, 국내에 있는 FNS 테크라는 회사와 태성이라고 하는 회사, 둘 다 이제 뭐 PCB 산업 쪽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라 이름이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TGV를 뚫고 나면 이게 잘 뚫렸는지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여기 뭐 구멍에 뭐 홀이 덜 뚫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약간 파티클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그 검사 장비는 야스와 AKC라는 회사가 검사 장비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야스는 아마 디스플레이 쪽 하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이름일 테고, 야스가 이 피롭틱스와 마찬가지로 SKC 쪽, 그러니까 앱솔릭스에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을 했어요. 이 AKC는 중후엠텍이라고 하는 TGV 회사에 이 장비를 공급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공급 실적이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리고 요 모든 전 과정을 관장하는 TGV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FNS 전자, 중후엠텍, JNTC, APS, 이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적어도 들어본 회사는 이 정도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오는 FNS 전자하고 여기 나오는 FNS 테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FNS 전자라는 회사의 기사가 나오고 이 회사가 SKC의 좀 협력사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비상장인데 좀 약간 엉뚱하게도 이 회사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이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 FNS 테크 할 때 N은 이렇게 쓰고요. FNS 전자 할 때 N은 이렇게 씁니다. 좀 다르고 주주도 완전 다르고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이거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글래스 기판에 걸쳐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 하는 역할과 어떤 롤은 완전 다르다. 그리고 중후엠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 JNTC는 그 글래스 가공 쪽에서 원래 유명한 회사였죠. 그 스마트폰 글래스. 그리고 APS는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회사, AP 시스템의 이제 모회사인 거고, 이콘이라고 또 그 유리 가공하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TGV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GV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나면 여기 처음에 금속층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도금이 일어나니까, 도금이라는 건 원래 그 전기가 통하는 표면에 금속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지금 유리는 처음부터 전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에 금속막을 입혀서 이 도금을 위한 시드를 먼저 입혀줍니다. 이 시드를 입힐 때 쓰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제사기 한국의 스퍼터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YMT나 ORCam의 약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완전히 나뉘는 거죠. 여기를 이제 건식이라고 하고 여기를 습식이라고 하는데, 둘 다 검토가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어딘지는 뭐 불분명하지만 뭐 이쪽 저쪽에서 다 건식 습식 다 검토되고 있어서 이 회사들도 아주 유력한 공급사 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속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도금을 하고 나면 여기 도금이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이 홀에서 홀 이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야 돼요. 깎는 거를 CMP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옛날에 반도체에 원래 쓰이던 장비 있죠. 그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이라고 이 평탄화 장비로 여기를 한번 깎아줘야 됩니다. 이 장비는 KC텍하고 회명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앱솔릭스의 주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데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없어가지고 일단은 뺐습니다. KC텍이 원래 CMP로 유명한 회사고 회명산업도 글래스 기판 쪽에서 이제 CMP 장비를 공급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레이저 회사들 이 두 개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습식 시각 그러고 나면 이제 검사 그리고 이 모든 걸 관장하는 TGV 회사들 그리고 이 위에 메탈층을 하는 제사기 한국과 YMT ORChem 이건 장비 회사 이 두 개는 소재 회사고요. 여기는 건식이고 여기는 습식이고 요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BF 올리기 전에 CMP를 한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데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셨던 분들은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텔, 그 삼성전기 뭐 이런 데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2.5D 패키지에서 이게 2.5D 패키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2.5D 패키지에서 요 아래 서브스트레이트 부분 요거의 중간에 있는 코어를 유리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접근인 거고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하는 건 똑같이 유리 원장을 가공해서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 있죠? 이 매개체 요게 지금은 실리콘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글래스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둘 다 사실 TGV 공정이 메인이고 반도체 업계가 유력하게 둘 다 검토하고 있는 기술은 맞는데 쓰임새는 좀 다르다는 거. 어떤 게 먼저 상용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업계에서 원하는 어떤 니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글래스 인터포저를 빨리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기술적으로 근데 워낙 구현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은 상용화는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먼저 그러니까 GCS에서 먼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파악된 글래스 기판 생태계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좀 빨리빨리 그 주마간 성격으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술적인 설명은 일부러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영상 너무 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가지고 대신 그런 내용들은 다른 과학이나 아니면 기술 테크 관련된 동영상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대신 지금 그 뒤에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